6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 방송.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추오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끝났던 나토 회의에서 정말 어떤 결과가 있었나, 언론에서는 두리뭉실 다루지만 사실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G7 회의는 사실상 신나토연합이라고 부르는 게 적당할 것 같네요. 오펙이 예전에 회원국을 더 받아들이면서 오펙 플러스가 된 것처럼 저는 이번 나토 회의를 거쳐서 나토 플러스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유럽과 아시아 전선을 잇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세계를 반으로 가르는 큰 전선이 이번 나토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한번 보시죠. 작년 초부터 제가 우려했던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커다란 세계전선이 이번에 마침내 저번 주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금년 5월 대만 총통 취임식 전후로 해서 딱 완성이 되지 않겠냐 예상했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는 금년 7월 초에 나토 회의에서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대신 대만을 핑계대면서 다 모이겠지만 결국은 한미일과 나토 연합이 그걸로 인해서 손을 잡을 거라는 것은 이번 회의에서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나토 회의장에 미국의 눈치 보는 애들은 다 모였죠. 이번에 나토 회원이 아니어도 워싱턴 정상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상선언에서 나온 내용은 결국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마스터 플랜에서 결국 이렇게 갈 거다 했던 내용 그대로 정말로 예언서가 완성되듯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다음 보시죠.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전 지구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선을 다 이은 거죠. 또 4가지 빌런을 묶어가지고 양 진영으로 나눌 거라는 게 이번에 완성된 거죠. 어디? 북한하고 이란,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까지 이렇게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아시아 전선과 나토 전선을 잇기 위해서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준회원국인데 거의 오펙 플러스처럼 고정 패널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같은 후방 지원, 군사 지원, 경제 지원 같이 반응하고 움직이고 같은 합동 훈련에 같이 움직여줄 나라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향후에 서방연합대 지구촌이 북중러 이란의 연합체제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진영을 꾸리게 될 거다 했던 그 당시 예상은 사실은 이란 니네도 나쁜 놈이야 하지만 사실 중동에서 이란이 끝까지 덫에 걸려들지 않았죠. 이란 강경파 대통령도 사라져서 사실은 마스터 플랜에 좀 차질이 생겼죠 지금. 하지만 포기는 안 했죠 지금. 중동 지역은 이란이 안 나오니까 이란 대신 레바논 헤즈볼라를 상대로 엮어나가려고 지금 국리 중이고요. 네타냐후는 국내외 압박에 지금 밀리면서도 계속 또 이 지겨운 휴전 협상안 할 것처럼 절대 안 하겠지만 맨날 할 것처럼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서로 핑계대면서 안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하마스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고 할 수 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맨날
걷어차고 해서 시간만 끌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번에도 시간 끌기에 들어갔고요. 대신 북부 국경지대 헤즈볼라고 붙이는 데선 이미 이스라엘의 어떤 이 전쟁 이재민이 10만 가까이 나왔습니다. 걔네들 다 안전한 데로 대피시키고 이스라엘 군사는 이미 그 위로 다 지금 몰아서 전투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번 협상안 시작되기 전부터 이스라엘 국방부가 공언을 했었습니다. 여기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뭐라고 했었냐면, 휴전 협상이 만에 하나 타결이 되더라도 헤즈볼라하고 전투는 어쨌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헤즈볼라는 뭐라고 했냐면,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되면 우리 지금 화가 많이 나지만 일단 싸움을 멈추겠다. 헤즈볼라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언을 이미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안에서도 어디 지역에 하마스 때려잡을 테니까 니들은 괜히 옆에 있다 폭탄 맞지 말고 민간인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딱딱 지정해준 어디 가서 거기에 모여갖고 피해 있어라 해준 데가 있거든요. 주로 병원이나 아이들 학교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국제 유엔기구였던 그 지원 사무소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지하에도 하마스가 숨어 있더라. 그놈들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포격을 계속 하죠. 지난 2주간 협상이 지금 들어갔는데도. 그래서 계속 거기 피신해 있던 민간인들, 아이들, 여자들 많이 죽습니다. 멍텅구리 폭탄 던지면 뭐 몇십 미터 막 오차가 막 생기면서 그 주변에 뭐 가까이 있는 애들 몇십 명씩 다 죽게 만드는 폭탄들 던지고, 지하에 있는 것도 잡겠다고 벙커버스터 때리죠. 벙커버스터 때리면 뭐 그 주변 다 죽는 거죠, 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다, 하마스 잡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 협상안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달 초부터 휴전협상 대화가 본격 재개됐는데도 지금 매번 이렇게, 특히 지난 나흘 동안 가자지구 학교 4곳을 연달아 공습하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협상되는 걸 싫어해서 일부러 협상 어그러뜨리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이미 외신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그랬고요, 그저께도 그러고요, 여기저기 공습하면서 민간인들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니까 하마스가 결국 어제 그랬다고 합니다. 휴전협상 이대로 못하겠다, 중단한다. 또 어그러지는 거죠, 이렇게. 이번 나토에서처럼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떤 식으로 일을 스무스하게 사람들을, 대중들을 교묘하게 선동하면서 여기까지 일을 끌고 갔는지 한번 지난 몇 달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만 총통 취임식이 있던 5월에 맞춰가지고 이미 G7의 해상 항공전력이 전부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 오키나와 센카쿠열도 대만 해역까지 다 둘러싸고 모였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상반기 내내 쉬지 않고 각 나라끼리 뭔 놈의 이렇게 훈련이 많은지 밑에서 군사훈련 계속 해왔습니다. 중국, 러시아도 당연히 이에 대응해서 자기들끼리 또 맞대응하는 군사훈련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막 5월 달에는 대만을 포위하고, 중국이 이제 대만에 막 해병대 강습하듯이 그런 포위하고 강습훈련 그런 거 막 했었죠. 또 북한하고 러시아도 우리나라 먼 바다 저 동해에서 같이 합동, 그쪽에서 이제 뭐 한국, 미국, 일본이 막 훈련하니까 지들도 모여서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참 재밌게 됐죠. 특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만 앞에서 으르렁거리지만 서로 절대 잘 안 건드린다, 대만은. 대신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만에서 지들끼리 딱콩 뭐 화내고 막 승질내다가 좀이라도 대만 다치면 둘 다 엄청난 손해니까 결국은 이쪽에 와서 한국 핑계로 이제 언제까지고 대만 사이에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 핑계로 여기서 전선을 만들고 다들 여기 모여서 뭔가 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불똥이 튄다 했었죠. 실제 어떻습니까? 5월달에 대만 둘러싸고 총통 취임식 때 그때 뭐 아주 뭐 막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한 번 했지만, 그때 딱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모든 이벤트는 다 한반도로 왔죠.
오물풍선, 확성기, 모든 뭐 자유해방배 훈련,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뭐 핵폭탄 투하할 수 있는 스텔스기부터 전 세계의 최첨단 무기 우리나라에 다 왔고요. 그때마다 질세 라인제 뭐 계속 북한도 순항미사일 계속 날렸고요. 또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중국, 러시아 계속 똑같이 훈련하면서 대한해협,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대한해협 계속 통과하고 우리나라 남해에서 중국 정찰기가 여기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최첨단 무기로 무슨 훈련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도 정찰하려고 무인 정찰기가 남쪽으로 오면서 우리나라 그 뭐 배타적 수용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방공구역 해서 제주도까지도 막 넘나들고 지금 날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파트만 신경 써서 잘 모르죠. 관련 기사들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 자위대는 사실상 금년 상반기부터 미국 비호 아래 아주 그 위치가 군사적인 위치가 크게 격상됐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한미동맹이라고 안 하죠. 한미일 동맹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자위대를 그냥 우리 편으로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군대도 아닌데 미국군과 한국군 수준으로 같이 격상시켜서 끼워줬어요. 모든 작전 정보 다 같이 공유하고 동시에 같이 주한미군이 우리 작전사령부 우리끼리만 했었는데 한미동맹 이제는 일본하고도 같이 공유하죠. 사실상 오커스 뭐 그런 데다가 지금 일본을 살짝 끼워주면서 정식은 아니지만 이미 고급 군사 정보를 자기들끼리 영국, 호주, 뭐 미국 쟤네들끼리만 봤던 중국을 견제 그 군사 정보를 일본에도 지금 슬쩍 우리한테는 들어오란 말 안 했죠. 예.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더 고급 군사 정보를 먼저 받고 있고요. 같이 동아시아 작전권 예전에는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한미가 같이 움직이면서 한미 동맹이 북한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대응할 거고 어떤 작전 하자 하면 둘이 합의 봐서 둘이 딱 결정하고 우리가 그런 주체적인 주체권이 있었는데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통제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전선이 북한 남한의 전선이 아니라 밑에 있는 전선까지 다 이어서 한미일 동맹이 되고 또 거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더 주축이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작전권에 사실상 우리가 뒤로 지금 밀리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아주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불과 금년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뉴질랜드와 한국 아니 호주 이거 포함시켜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이번에 중국, 대만과 한반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쭉 연해주까지 이어지는 이 긴 라인을 이어진 전선을 이쪽에서 맞도록 지금 꾸려간 겁니다. 얼마 전에 나토 회의 하기 전에 일본하고 필리핀이 조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이건 뭐냐? 서로 파병해주겠다. 뭔 일 생기면. 자, 자위대가 그냥 해외에 파병하는 건 이제 일도 아니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런 거 못하게 돼 있는 건데. 필리핀 쪽 남중국해에 뭔 일 생기면 서로 이렇게 같이 공동 대응해주면서 파병해주자라는 거를 맺은 나라는 지금 미국 빼고는 호주하고 영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 처음으로 일본이 여기에 또 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하고 필리핀이 대규모 합동훈련 남중국해에서 할 때 일본은 옵저버 자격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 대규모 해상훈련에 일본도 참가를 할 길이 열렸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순식간에 커지고 이 아시아 전체 저 위에서 아래까지의 모든 주체적인 작전 지휘권이나 행동력, 파병력까지 다 생겼고요. 우리는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 이 아시아 연합군 여기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일본의 주체적인 이 미국과 일본의 그런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동맹군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나토 회의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실제로 나토 회의하기 전에 실무진이 한 일주일 전에 이미 다 일을 꾸렸죠. 네 나라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방위산업 협력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예. 결국은 일단 후방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 기술들 서로 공유해가지고 후방 지원 공동으로 하자라는 조약을 맺은 거고요. 군사 지원은 군사 물자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 요거는
어떤 후폭풍이 있고 요거에 반발하는 국민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국제사회 유엔 같은 데서 야 니네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아시아에서까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솔직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조약 맺어서 서로 도와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가 볼 땐 똑같다, 국제적인 반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말은 안 하고 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실무진이 만나가지고 요건 지금 협력한 거 보면은 언제든 군사물자 요런 거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앞으로도 그러겠죠. 뭔 일 터지면 저거 봐라, 이번에 북한 러시아 조약 맺는 거 보고 저놈들 저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더 키우려고 한다,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미국도, 백악관도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았던 장거리 타격 미사일 다 허용해 줄 거다. 상대방 핑계대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언제든 지금 이번 나토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공동 대응해서 나토가 해주는 것과 똑같은 지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든 협약, 조약 국제적으로 임원에 다 성문화 해가지고 완성시킨 거고요. 대신 당장 무슨 무기를 얼만큼 지원해주겠다 말은 안 하죠. 막 사방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하지만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게 꼭 뭐 우리한테 필요하다 뭐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윗대가리에 있는 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뚝딱뚝딱 처리한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넘어가는 거고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나토 회의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에이테크임스, 러시아 본토 타격 장거리, 또 F-16 다 지원해주고, 또 바로 며칠 전에는 사실상 서방의 최고 방공무기인 패트리엇 미사일, 나토 회원국들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어디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겠다. 니네 우크라이나 앞마당에다 요거 다 심어줄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미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이 된 것 같이 똑같은 지원과 혜택을 다 주기로 모든 빗장을 다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겉으로 명목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러시아 대 나토의 싸움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사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유럽 전쟁과는 사실 아무 관련 없는 곳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지만 굳이 나토 전선하고 아시아 대만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군사협정 조약을 이번처럼 맺고 뭐 향약 둘에 품앗이 하듯이 서로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군사 방어와 훈련을 해나가면서 하나의 지구의 큰 전선으로 유기적인 통일을 하자 하는 거는 사실은 합당한 근거 없이는 상당히 껄끄러운 움직임인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은 더욱더 모든 거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또 모든 책임도 근본적으로 상대 진영한테 있다라고 부각시키는 것이 명분상 아주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도 작년 2월부터 그때 중국의 정찰풍선 전세계의 그 이벤트 때부터 서방연합들은 꾸준히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4개를 묶어서 악의 축으로 서로 끈끈하게 이 네 나라가 연결되어서 뒤로는 몰래 서로의 전쟁과 긴장을 돕고 있다라고 악의 축 사천왕으로 이미지 작업 진짜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죠. 그래서 거짓말도 오래 하면은 진실이 됩니다. 다들 세상 일이 그렇게 가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짓말이란 건 아니에요. 내 나라가 협력하고 못된 짓 하는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어쨌든 일을 이런 식으로 더 이미지화 해가지고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것도 전부, 그리고 우리 이제 서방 진영도 사실상 비슷한 논리로 도와주고 있는 건데 내로남불. 왜 우리가 하는 거는 맞고 저쪽이 하는 건 유엔 국제법 위반이냐. 사실상 제3세계 국가들은 또 친미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그렇게 미국과 나토를 비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힘이 세니까 몰라 내 말만 맞아 하고 우기는 거죠.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구 밖의 외계인 입장에서 지구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뭐 이 내 나라, 악의 축 내 나라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금년 6월 G7 회의에서 러시아 금융과 연계된 제3국의 기업과 은행도 이제 서방 측이 임의대로 이 달러판의 지구촌 경제 시스템에서 맘만 먹으면 제재할 수 있고 니네가 나쁜 놈이니까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2차 보이콧을 결의하고 통과시켰죠. 그게 이제 이번 G7 회의의 가장 큰 그 결과였고요. 물론 이러한 모든 작업은 다 뭡니까? 겉으로는 뭐 지구촌 불쌍한 사람들 자유, 평화, 수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연장하고 차후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 있는 브릭스 주축국들을 모두 한 방에 악의 축으로 몰아가지고 그들 경제 세력이 커지는 걸 미리부터 막자 이거죠. 같은 맥락으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실도 3년 연속 주요 게스트로 초대받는 이번 이 미국 워싱턴 나토 회의를 위해서 출국하기 바로 하루 전날까지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 대한민국이 우리가 나토 회원국도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저 바다 건너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마치 나토 회원국인 것처럼 물심양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거는 순전히 지금 북한하고 조약을 맺어갖고 서로 도와주겠다 하는 러시아 너네 탓이다. 그렇게 긴장을 한반도의 긴장을 서로 조성을 하고 전 세계 긴장을 조성하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런 논리죠. 그러면서 빨리 나 내일이면 미국 워싱턴 건너가서 나토 회의 참가하는데 그 전에 내 마음을 돌려봐라 한번. 빨리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러시아 너는 어디를 버리고 어디와 동맹을 맺을 것인지 양자택일 하라고 엄포를 놓고 가셨었죠 이때. 예. 러시아의 경우 남북한 중 누가 더 중요하냐 그랬다는 겁니다. 예. 이미 얼마 전에 그 미국이 내렸던 우크라이나 지원에 마지막 선을 넘는 결정이 있었죠. 즉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에게서 지원받는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전역을 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실상 나토 회원국들이 받는 혜택 전부를 그때 허용해준 것도 그때 핑계도 뭐였습니까? 바로 북한하고 러시아가 저런 조약을 먼저 맺으니까 우리도 참을 수가 없다. 그런 논리였죠. 또 나토 사무총장도 나서가지고 열심히 미리 분위기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는 건 합법이다. 북한이 러시아 지원하는 거는 불법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건 합법이다. 두 개 똑같이 보면 안 된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제3국들 친미 국가들 G7 나토 국가들 빼고요. 다른 세계의 나라들은 이거 자기들이 볼 때는 뭐 러시아 북한 해가지고 북한이 러시아 도와주고 하는 거 이거 불법이다 한데 우리가 볼 때는 괜히 아시아에 상관은 한국이란 이런 나라들 다 끼워가지고 얘네도 같이 나토의 준회원국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해준 우리가 볼 땐 니네 둘 다 똑같아. 서로 핑계대면서 계속 긴장만 더 고조시키고 일만 키우고 있잖아. 그런 비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왜 북한만 제재하냐. 차라리 공정하게 북한 못하게 하려면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지원 못하게 딱 막아야지. 이런 비난을 의식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이 이제 또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이것은 합법이고 저것은 불법이다 하면서 이미 나토 회의 시작되기 전부터 이렇게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는 건 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약속 대련이죠. 우리는 이번에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나토의 어떤 고정 패널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토처럼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이번에 만들기 위해서 이미 지금 쭉 살펴본 것처럼 미리 다 실무진들 모여서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다 얘기되어 있었고 분위기 만들고 도와주고 있었고 나토에서도 이번에 가서 딱 이미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열심히 몇 달 동안 지난주에 그 나토 결정을 위해서 다 이렇게 빌드업을 해왔는데 이 와중에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우리도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걸 공개를 하고 설득을 하고 뜻을 모으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보고 갔냐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여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선입니다. 지금의 제 9단선 요거에서 전선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매번 훈련이 여기서 더 밀고 나가서 어떻게 안정적인 요걸 차지를 할까. 여기 또 북한도 러시아도 북한하고 같이 와가지고 여기
대한해협 통과하면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시아 전선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은 서로가 지난 인류 역사에서 늘 그랬듯이 매번 서로가 네 탓이다. 네가 먼저 시작했다. 그리고 대중들은 또 늘 그렇게 선동돼 가지고 양쪽 진영의 인간들이 전부 다 절대 양보 안 하고 니네가 밥작 엎드려서 완전히 항복하고 죽었다는 신용하고 잘못했다고 엉엉 울면서 빌면 그때는 좀 들어줄 수 있다. 절대 타협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예. 계속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지역에서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서로 이제 전선에서 밀어내기 위한 일들이 일어났나 한 번씩 보실 분들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로 얼마 전에도 중국의 무인 정찰기가 아까 우리 그 지도에서 봤던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 계속 밀어내기 힘싸움 훈련 수시로 계속 상반기 내내 하면서 서로 간에 정찰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일본 해군, 미국 해군, 연합군 해군이 어디서 어떤 병력이 있는가 보려고 뭐 넘어올 때는 혹시라도 넘어올 때는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 방공 식별구역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넘어가지고 막 중국 정찰기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 막 사진 찍고 해찍고 가죠. 그 오는 게 바로 제주도 옆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사가 우리나라 깜짝 놀래가지고 전투기 발진하고 지금 제주도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 볼 때는 걱정이겠죠. 제가 외국 사람이면 지금 일이 이런 식으로 상반기에 가가지고 이번 나토 회의에서 또 대한민국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랑 같이 해서 나토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겠다 공식 성명까지 발표를 했으면 하반기에 달러가 약세가 되고 좀 뭐 대한민국 경제도 회복되는 것 같다 해도요. 저 같으면 대한민국에 절대 올해 투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제 3세계라면. 이렇게 지정학적 불안이 이렇게 커지는 나라인데 여기다가 뭐 믿고 투자해요? 환율 쉽게 안정 못 될 것 같죠 이러면? 나토 회의 가기 전에 얼마 전에 드디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정치인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거 가만 보니까 아시아판 나토로 가려고 이미 빌드업 하고 있다 지적을 했죠. 그나마 제정신인 정치인이 한 명 있네요. 모든 정치인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문제 제기도 안 하고 뭐 다 아파트값 비트코인 값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야당인 것 같은데 그 조금 뭔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를. 아시아판 나토로 가려고 이미 다 빌드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우리 한미 간의 어떤 그런 군사 분쟁이 아니라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남쪽 나라 전쟁, 의도치 않은 전쟁, 분쟁, 군사적 위기에 우리는 자동으로 휘말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괜히 북한만 방어하면 되는데 이 전선을 다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서 과도한 안보 비용이 초래되고 우리 경제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의 투자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는 거였죠.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뭔 분쟁이 나면 우리 싸움이 아닌데도 한미일 동맹이 제도화되면 우리는 같이 뭔가 움직여야 될 의무가 생긴다. 또 이런 의무에서 저쪽에서 대만 해협에 뭔 일이 생겼다 생각고 열대하고 출동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주한미군도 같이 출동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북한을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인 예전 한미 동맹같이 작전의 주체권,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한미일 동맹하고 아시아판 나토의 일원국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주체적인 최고 결정권이 전혀 없게 된다. 이 사람 제대로 딱 본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 한 명. 그렇죠? 계속 제가 우려해왔던 게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뇌피셜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갖고 온 겁니다. 미국 편에 서서 싸우는 건 좋지만 우리 실리도 좀 챙겼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일본의 자위대가 거의 뭐 우리나라를 더 넘어가지고 아시아 최고의 군사 권력으로 지금 이렇게 격상이 되다 보니까 요새 얘네가 겁이 없죠. 예전에는 뭐 독도 문제나 뭐 한일 간의 어떤 민감한 문제에 나오면은 미국이나 저기 G7 다른 나라 유럽의 국가들도 야 그거는 좀 한국 얘기도 들어보고 좀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우리 편도 들어주고 했는데 이제는 아시아 전선에서 일본이 이렇게 가장 큰 세력이 되니까 이제 일본이 뭔 얘기를 해도 미국도 유럽도 나토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오히려 은근히 일본한테 동조해 줍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자기들 군사훈련 하는데 자기들 활동 영역 방공 식별구역 지금 항상 자기들이 영공을 지키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독도를 그냥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외국하고 군사훈련 할 때 이런 데도 이쪽 우리 땅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맨날 이렇게 정찰하고 감시하고 있어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들도 그냥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항의했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해양조사단이 파견돼서 독도 주위에 움직일 때 그래서 일본이 와서 뭐라고 한 겁니다. 야, 왜 허락도 안 받고 와가지고 여기서 뭔 조사를 하고 있어 우리 땅인데 아주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국제법상으로 이미 일본의 고유 영토다. 예전 같으면은 G7의 미국이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제 말도 안 해주고 속국처럼 우리가 끌려다니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상반기 내내 빌드업이 되면서 국제 정세가 변화했고요. 이제 이번에 나토 회의에 가서 그거를 명문화하고 공동 성명을 하고 전 세계에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마치 북한과 러시아가 그전까지 아름아름 서로 도왔지만 중국이 서로 이번에 북러 조약을 맺으면서 공식화한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나토 회의에 가서 이렇게 공식화를 한 겁니다. 한 번 더 나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첫째 이겁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모두가 철저히 한편이고 그들 모두가 지구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 그거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1, 2년 전부터 우려해왔던 지구를 반으로 이렇게 가르게 될 거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때 작년 초에 만들었던 연상들이죠. 앞으로 이 나토 회의 이런 걸 통해서 지구를 반으로 갈라버릴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 거쳐서 한반도 대만까지 연결될 거다. 그대로 된 거네요. 사실 이 흐름 쭉 보면은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세기 20세기에 기축통합 패권에 나름 도전했던 일부 나라와 세력들에 대해서 걔네들 찍어 누를 때 썼던 방법, 그 나라들을 경제적 제재를 취하고 서방이 금융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저거 악의 축이다 몰아갖고 군사작전을 펼치고 국지전에서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했던 그때 했던 논리의 재탕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각 나라 일부 지역이 아니라 브릭스라는 어떤 연합 세력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구를 반으로 연합 세력으로 갈라갖고 더 크게 버전업된 지금 전 세계 문제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잘못하면 큰일이 나죠. 그러면 둘째는 러시아의 나쁜 놈들.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기로 이번 기회에 결정한다.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어가지고 과거처럼 뭐 확전을 경계하면서 전쟁이 더 커질까봐 군사적 지원을 제한하던 그런 움직임은 이제는 다 없앨 것이다.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이번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임을 확실하게 실제적으로는 나토 전체와 러시아의 전쟁인데 나토도 아시아 전선으로 나토 플러스로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예. 틀을 마련을 한 거죠. 기초적인 틀을. 냉전시대 끝내고 지구를 위해서 가장 큰 세력인 미국과 소련이 군축 합의를 봤던 거 이번에 공식으로 깼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다시 엄청나게 무기 경쟁, 핵무기 경쟁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거고요. 또 미국 독일에 야 저기 뭐 패트리어 그런 거 일단 우크라이나 주고 대신 우리가 또 독일 니네한테 장거리 미사일 다 주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 돕는 거죠. 독일도 지네 손해 볼 짓만 아는 거고
뒤에서 우크라이나 도와준 대신 이렇게 또 뭐 받고 하는 거죠. 우리도 받으면 좋을 텐데. F-16 배치하기로 한 거고, 지금 한두 대도 아니고 뭐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걔네들이 지금 나토 회원국이 갖고 있던 거 전부 다 저기 우크라이나 60대 이상 지금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나라들 나토 회원국은 앞으로 미국한테 더 좋은 전투기 받는 거죠. 예, 좀 싸게 할인해가지고 서로 좋죠. 미국도 돈 벌고 이런 서방의 기존의 나토 회원국들은 더 좋은 전투기 무기들 할인해서 또 사고 우크라이나는 또 나토 회원국처럼 최첨단 무기 다 받아서 러시아 다 때릴 수 있게 하고. 예. 그리고 셋째, 아시아 4개 국가를 우리 나토의 정식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에 땅땅땅 때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시아 국가들도 나토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얘네들도 우크라이나 지원하는데 한마음 한몸으로 같이 움직일 것이면서 동시에 나토도 향후 아시아 전선, 아까 본 것처럼 이 전선에서 뭔 일 생기면 나토 회원국들도 달려와서 한마음 한몸으로 도와주고 같이 후방 지원을 해주든 직접 참전을 하든 뭘 하든 같이 해주겠다라고 사실상 이번에 공식 성명에 넣은 겁니다. 결국 전선을 이은 거죠. 이제 중동 전선이 중간에서 점선으로 됐지만 중동 전선도 지금 어떻게든 이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우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를 이제는 게스트가 아니라 IP4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IP4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 전까지는 AP4였는데 명칭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고정 패널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출연료 받고 나오겠네요. 그동안 3년 동안 준회원 자격으로 계속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나토 플러스 신나토 연합이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아시아의 대장은 지금 일본이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그 다음에 나토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하고 이번에 일본 총리하고 독일 총리하고 딱 둘이서 이제 양쪽 대장끼리 악수하고 이제 서로 이제 연설하고 성명 발표하고 했죠. 이 두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문제다. 야, 이제 대만 얘기 하지도 않아. 이제 한반도야. 야, 아시아 걱정돼서 우리 나토가 잠을 잘 수가 없다. 러시아하고 북한이 붙었으니 우리 유럽 나토와 아시아 전선, 한국, 일본, 호주가 붙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우리가. 자, 그리고 니들끼리 돕는 건 유엔 제재 위반이고 우리끼리 돕는 건 합법이다. 한 번 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사실상 나토 연합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선하고 아시아 전선은 이렇게 결국 완성돼서 유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참전할 거냐 하는 건 아직 절대 밝히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대한민국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정치적 입지도 많이 수세에 몰리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국내 정치는. 이런 벼락 같은 발표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잠깐 우리가 뭔 이득이 있다고 남의 나라의 전쟁에 저게 깊이 관여할 뭐 그런 거를 결정하고 왔어? 하는 반발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이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대놓고 해준다고 하면은 제3세계 국가들은 그러겠죠? 북러 조약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 지원한다고 뭐 제재하고 뭐 난리치고 뭐 한다고 하더니 가만 보면 니네가 하는 것도 똑같잖아. 한국이 뭐들어 저기를 우크라이나 저렇게 지원을 해주기에 내가 볼 땐 양쪽이 다 똑같네. 북한 러시아 비난하면서 제재하려면 한국이나 이런 나라도 우크라이나 지원 못하게 똑같이 공정하게 막아야지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기초적인 틀만 마련했지 두리뭉실하게 서로 뭐 기술 교류하고 뭐 어쩌고 후방 지원 같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을 뿐이죠. 길은 다 열어놨다 이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또 뭔 일 터졌을 때 그러면 또 이거 봐라 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요 못된 놈들 하는 걸 보세요. 세계 평화를 또 위협하네요. 아 이거 참을 수가 없죠. 그에 맞춰서 우리도 참을 수 없다. 우리도 우크라이나 이런 거 지원해 줄래요. 나토가 요청했고 우리도 거기에 응해서 할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씩 이제 보따리 풀겠죠.
사실 이번 나토 회의 결과는요, 그동안 꾸준히 공들여왔던 유럽전선, 중동 아시아전선 있는 노력을 국제회의에서 공식 문서와 조약으로 합의하면서 완성했다는 의미일 뿐이고요. 그중 실제적이면서 가장 큰 성과는 사실상 우리나라입니다. G7도 아닌 대한민국한테서 나토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겠다는 승인을 우리 대한민국한테서 허락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협조를 얻어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할 건지는 지금 그 후폭풍을 감안해서 지금은 그냥 숨기고 두리뭉실 발표하고 끝냈지만, 일단은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하고 합의를 봤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 나토 총장이 우리 대한민국한테 고맙다고 땡큐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우리 나토에 협력해주기로 결정한 참 그 결단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은 전 세계적 위협입니다. 우리도 뭔 일 있으면 같이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하나 또 이제 뭐 어차피 미국한테 이렇게 줄줄 수밖에 없다면 뭔가 많이 좀 그만한 뭔가를 얻어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오히려 뭐 인도나 튀르키예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중간에서 줄타기를 했던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뭐 가까운 동남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요런 나라들 지금 굉장히 빅테크에 뭐 데이터 센터들 일본하고 다 그런 나라 가서 짓고 지금 다 투자받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와서 짓겠다는 빅테크 하나도 없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간에서 근데 또 우리도 브릭스 들어가고 싶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잡힌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왜 우리한테는 그런 걸 안 줄까요? 안 줘도 반대하고 양쪽에서 뭘 이렇게 실리를 챙기자 하는 국민 여론이 없으니까 그래요. 정말 잡힌 물고기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6.25 전쟁부터 해가지고 이념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우리한테 실제 어떤 이득이 오냐 이런 거보다는 이거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푹 빠져있는 이념, 진영, 성동 논리에서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하고 저 상대편 놈들을 죽이는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서로 그 소인배들처럼 그 작은 거에만 지금 몰입이 돼가지고 크게 보지를 못하고 우리끼리 물어뜯고 싸우니까, 저 나라는 뭐 굳이 뭐 좋은 선물 안 줘도 빨갱이 논리나 이런 것만 하나 딱 건드리면 알아서 잘 뭐 쫓아오더라 하니까 우리한테는 먹이를 안 주는 거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요즘 뭐 이렇게 외국의 외세들이 와가지고 여기 자기들 아시아 전선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를 끼워 넣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그동안 이용해 먹는다. 괜히 남북한 문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아시아 전선 유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끼워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다. 꾸준히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그래서 같이 싸워주고 같이 도와주겠다 했지만 결과만 보면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핵미사일 발사 능력이 1년 만에 일취월장을 하면서 중국, 러시아가 더 끈끈하게 서로 붙으면서 북한하고, 이제는 북한의 군사 능력은 우리가 그냥 뭉갤 정도로 한심하게 봤었는데, 재래식 무기는 어떨지 몰라도 핵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있어서는 이제는 확실히 우리보다 북한이 우위에 있죠. 사실상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뭐 트럼프가 뭐 하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가정법이고, 현재는 절대 기존의 세력들은 우리한테 자체 핵무기 개발하는 길을 열어줄 리가 없죠. 자기들 말 잘 듣게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힘이 생기게 하면은 이제 뭐 자기들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핵 우산으로 보호해주겠다 그 얘기만 하고, 니들은 스스로 핵무기 개발하는 건 절대 허락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덫에 빠진 겁니다. 즉 미국 연합이 안 지켜주면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 핵 때문에 1대1로 붙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우리의 자주 국방력은 이제 외국의 어떤 비호를 받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되면서 걔네들이 하란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나토 회의 가서 또 중요한 일이 이거였습니다. 핵 우산만 믿어라.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하면은 우리 미국이 결정적으로 직접 가서 같이 뭐 해주겠으니까 우리만 믿어라. 대신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입도 뻥긋 말아라. 그 얘기였죠. 실제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이게 미국 의회에서 아니 저기 미국 국방부 저기 그 여기에서 전 관리한테서 나온 얘기인데 얼마 전에 누가 맘대로 핵협정 탈퇴해서 뭐 지들 맘대로 핵무기 만들래? 그러면은 북한처럼 니네 남한도 제재 받는 거야. 그런 것이 왜 니네한테 동맹이라고 안 일어날 것 같대? 적어도 이스라엘 정도의 힘을 가져야 지들 맘대로 몰래 핵무기 개발해도 모르는 쪽 눈 감아주는 거지. 어디 대한민국이 지들 맘대로 핵무기 개발하면 니들 바로 북한, 이란 같이 니네도 제재 당한다.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현실을 좀 직시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기사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6월 G7 회의하고 7월 나토 회의 거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이제 확실히 키워놨고요. 아시아 전선은 북중러 연합 때 한미일 연합에서 이제 호주, 뉴질랜드까지의 연합 전선으로 키워놨고요. 박수 한번 쳐줘야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전선을 하나로 연결을 해가지고 나토 회원국 플러스 IP4라는 새로운 군사 연합 세력으로 재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브릭스 중심의 세력들을 북중러 이란 연합의 군사 세력으로 이제 몰아가지고 마음껏 경제 제재도 할 수 있고 경제 발전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 필요하면 전쟁을 국지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도를 하거나 더 키울 수 있는 상태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년 7월 초까지 저번 주까지 해서요. 이제 이 와중에 그 지역 나라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달러 패권을 위해서 매일같이 이 작전에 동참하고 훈련에 따라주고 여차하면 전쟁에도 대리전처럼 제발로 뛰어줄 준비도 되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한편 G7과 나토의 이런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방연합 쪽의 언론에서는 잘 중요하게 안 다루지만 똑같이 저쪽 진영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7월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해서 똑같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이번에 나토 회의 결과 보고 굉장히 막 노발대발했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너희들 가만 보니까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가 돼가지고 아시아 태평양으로 나토 세력이 진출하는데 선봉대 역할을 하는구나. 이러지 마라. 큰 실수다. 경고를 했고요. 얘네들이. 북한 길길이 또 날뛰어갖고 이번 나토 회의 결과를 보고 뭐 우리가 뭐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내가 볼 때는 미국, 나토, 니네가 세계 평화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 같다 이놈들아. 쌍욕을 했다고 하고요. 답답하네요 서로가. 그리고 반서방도 이미 뭉치고 있죠. 이게 SCO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SCO. SCO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SCO 정상회의는 21세기 들어와서 2001년도인가 상하이에서 상하이 협력기구예요. S가 이 상하이의 약자거든요. 중국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축으로 만들었던 브릭스처럼 브릭스는 단순히 경제 이런 거면은 상하이 협력기구는 우리도 G7 같은 거 미리 하나 만들어 보자. 맨날 언제까지 휘둘릴래 해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도해서 미국이나 G7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을 가면서 세를 불리고 있고 오히려 지금 브릭스까지 이제 확실하게 더 세력이 작년부터 커지면서 여기에도 또 이 전 지구가 우리가 볼 때는 미국하고 G7, 나토 중심으로만 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은근히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뉴스에 안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들도 지금 만만치 않게 뭉쳤습니다.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토 회의만 집중할 때
이번에 이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는 어디서 열렸냐면 카자흐스탄에서 열렸습니다. 경제안보 다자간 협력체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렸죠. 여기에 인도 또 갔죠. 우리 양다리의 대표주자 인도 가고요. 이란, 카자흐스탄 이미 그 브릭스에 다 같이 들어갈 것으로 이미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중동 세력, 이란, 카자,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미 거기 다 참여하고 있고요. 예. 쏙쏙 모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나토의 어떤 새로운 IP4로 받아들인 것처럼 얘네들도 여기에서 러시아 동맹인 그 옆에 있는 벨라루스를 정식 회원국으로 또 받아들였습니다. 둘 다 똑같네 하는 짓이 그러죠.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이 정식 회원국이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브릭스 맨날 우리가 별거 없다 하지만 사실 별거는 없어도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지금 원래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렇게 딱 5개 나라였지만 지난해 이란하고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이 신규 회원국으로 승인이 됐죠. 지금 눈치 봐가지고 막 들어가서 본격적인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탈퇴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금년 들어서는 아시아 국가들,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다 그렇게 G7하고 미국이 가서 선물 주고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고 작년부터 어마어마한 선물 주고 있지만 얘네들도 지금 우리도 브릭스 들어가 볼까 타진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받아먹겠다는 거 다들 이렇게 자기 실리들 챙기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말하기를 러시아 그쪽 주장이긴 한데 브릭스에 우리도 앞으로 가입하고 싶다는 국가가 이미 30여 개 국가가 넘는다. 그 나라들 GDP 다 합치면 니네 G7 이미 우리가 넘어섰다. 그리고 그 나라 모든 나라들 특징이 다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G7이 얘기하는 나토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땐 니네 양쪽 다 똑같다. 실제로 지난달 있었던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규탄하고 뭘 하자 하는 거 브릭스 회원국들은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자지구에서도 즉각적인 휴전을 하라. 이 나라들은 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에 전해지는 것처럼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딱 달라붙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우크라이나 도울 수 있지. 이거는 합법이고 니네는 불법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중동 지금 전쟁이 이거 지금 하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 우리는 우리 쪽의 언론만 얘기를 듣고 그렇게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눈으로 볼 땐 니네 다 똑같고 중동에서 빨리 무조건 휴전시켜라. 일부러 니네가 더 똑같다. 우리가 볼 땐 양쪽 다. 그렇게 보는 나라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되는데요. 그 올림픽에서 이제 러시아 나쁜 놈이라서 니네는 도저히 같이 운동 못 하겠다. 보이콧 나버렸죠. G7이. 그런데 이제는 운동대회마저도 브릭스 게임이라는 거를 지난달에 여기 우리 이런 뉴스 못 봤죠. 러시아에서 올림픽처럼 브릭스 회원국들끼리 체육대회 전국체전처럼 브릭스 게임을 지난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요 27개 종목 82개 국가가 참가를 했다고 하네요. 4,000명 이상 모이고 참. 아이고 세계가 이제 반으로 갈라져서 저기 소식은 잘 알려주지도 않고 맨날 저기서 뭔 소식 나오면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고 애써 평가절하하는 식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하는 것만 다 맞다, 우리가 하는 것만 옳다, 쟤네는 틀리다라는 걸 이쪽에서도 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네요. 튀르키에 이번에 유럽연합 가입시켜줘라 하는데 자꾸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질질 끄니까 그러면 우리는 브릭스에도 가입할 수 있죠. 이미 튀르키예 작년부터 브릭스에 똑똑했고요. 그러면서 EU가 안 받아주면 우리 튀르키예는 브릭스로 가는 거야. 알아서 해. 양쪽에서 나 어떻게 지금 전화 오는가 봐서 내 마음 정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에서 정말 줄타기들 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브릭스 들어간다 했다가 지금 중동전쟁 좀 심각하니까 갈까 말까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그럼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냐. 양쪽에 또 딜하고 있고 이런다는 겁니다. 세계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입장하고 전 세계 입장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전선하고 아시아 전선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미 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바로 얼마 전에 이 SCO, 이제 G7과 나토에 반대되는 게 이제 브릭스하고 SCO죠. SCO인데 이 SCO 연합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선 쪽인 벨라루스하고 중국군이 합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들 말로는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선에 뭐 같이 싸워주겠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같은 회원국, 같은 경제, 군사, 안보 협력 체제 회원국으로서 니네가 뭐 이쪽에서 훈련할 때 뭐 대만 앞바다, 필리핀이, 북한 이런 데 훈련할 때 다른 나라들 다 와서 G7, 나토 와서 같이 훈련하지 않냐? 우리도 뭐 와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같은 회원국들이 군사훈련 할 때 우리도 거기까지 멀리 유럽까지 날아가서 같이 훈련해 주는 걸 뿐이다. 뭐 어쩌라고 그런 식이죠. 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오늘 또 여기까지 봤네요. 재밌게 얘기하려고도 사실 재밌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긴장을 계속 조성하고 지구를 반으로 가르는 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